여러분은 지금 수다로 풀어보는 KLPGA 투어 이야기 골프이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강원도 춘천 라데나 CC에서 열렸던 2022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드디어 5일간의 대장전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박민지 선수를 비롯해서 64명의 선수들과 함께 있는데요. 현장 다녀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뭐 원래 매치 플레이가 이제 뭐 예선 기간 중에는 뭐 64명의 선수들이 이제 각자 조에서 이제 매치 플레이 펼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한데, 이제 예선이 끝나고 뭐 결선 토너먼트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선수 수는 줄어들고 갤러리들은 좀 더 늘어나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보다는 조금 다른 분위기, 어쨌든 1대1 매치를 치르는 어떤 그런 형태의 대회이기 때문에 색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장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쵸. 사실은 기존의 약간 투어 대회랑은 느낌도 다르고요. 또 이번에 사실 대회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는 홍정민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끝까지 접전을 펼쳤던 경기였던 것 같았는데요. 현장에서 저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대단한 이혜원, 더 대단했던 홍정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두 선수가 다 그 국가대표 선후배지간이고, 그 홍정민 선수가 2002년생, 그리고 또 이혜원 선수가 2003년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이 어린 선수들끼리 20살, 21살.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또 결승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또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신예 두 선수가 맞붙어가지고 정말 명승부, 그냥 명승부라는 표현이 딱 적당해요. 명승부를 펼친 끝에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가려졌는데, 어쨌든 1, 2위가 가려졌을 뿐이지 승패를 어떻게 논할 수 없는 명승부였습니다. 네, 이번에 8강까지 8명의 선수 모두 다 사실 우승을 했으면 그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더 볼거리가 많았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8강에 올라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번 대회 우승했다면 두산 매치 플레이 첫 우승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매치 플레이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러 오셨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우승을 차지했던 홍정민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번에 총 상금이 8억 원이었고 우승 상금이 2억 원. 정말 64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등의 우승 상금이 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 더 욕심을 좀 내는 대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대회 보통 뭐 한 7, 8억 정도 되는 대회 우승 상금이 뭐 1억 2,600만 원. 그렇죠. 많아도 뭐 1억 4천 요 정도. 그런데 이제 단숨에 그냥 2억을 딱 벌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사실 상금 순위도 확 뛸 수 있기 때문에. 뛰었더라고요. 홍정민 선수도. 사실 올 시즌에 그렇게 페이스가 좋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홍정민 선수에게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정민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대회니까요. 또 사실 우승 상금만큼 또 이렇게 번쩍 뛰어 올랐던 그런 대회여서 사실은 홍정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됐던 대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루키 시즌을 보냈는데 준우승이 2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준우승이 2번이 있었는데, 사실 그 준우승 중에 한 번만 우승을 했어도 송가은 선수를 제치고 신인상을 차지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송가은 선수는 하나금융 챔피언십에서 그 LPGA의 강자죠. 이민지 선수를 연장 접전 끝에 물리치고 우승을 함으로써 그 대회 우승이 사실 신인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맞습니다. 이 송정민 선수는 사실 절호의 기회를 2번을 놓쳤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 중에 한 대회라도 우승을 했더라면 아마 신인상의 향방은 송가은 선수가 아니라 홍정민 선수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 우승을 홍정민 선수가 하긴 했지만 약간은 늦은, 작년에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늦은 우승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올해 약간의 부진을 딛고서 드디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또 이번에 우리 이혜원 선수가 바짝 쫓아서, 그렇죠? 네. 사실 이혜원 선수는 우리 뭐 김지우 아나운서도 잘 아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이 아마추어 국가대표 시절부터 이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선수가 언제쯤 첫 승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올해 KLPGA 투어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올 시즌에
그 KMPGA 투어에 데뷔한 국가대표 출신 루키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제일 어린 친구고 네, 하지만 슈퍼루키. 그렇습니다. 뭐 여자 김주영 뭐 이렇게도 네, 부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가장 좀 기대를 많이 받는 그런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전에 벌써 톱5를 2번이나 했었고 네. 올 시즌에 그래서 이번 대회 우승을 했더라면 정말 한번 또 큰 사고를 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데 사실 결승에 오른 것도요. 2015년에 지한솔 선수가 준우승을 그때 신인 자격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이제 결승에 올랐을 때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으로서 결승에 오른 건 7년 만이고 만약에 우승을 했더라면 2010년도 이정민 프로에 이어서 12년 만에 이제 신인 자격으로 우승을 하는 선수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형만한 아무가 없다고 홍정민 선수에게 막판에 역전을 좀 당하면서 아쉽긴 했지만 대단한 이혜원 프로였었습니다. 뿅! 네, 홍정민 선수가 정말 더 대단한 게요. 사실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박민지 선수를 꺾고서 16강에서 올라갔다는 건데요. 그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그 황유민 선수라고 네. 거침없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네네네. 펼친 황유민 선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홍정민 선수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표정 변화가 전혀 없고 제가 뭐 종종 얘기하는데 스윙머신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 거침없이 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박민지 선수랑 맞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홍정민 선수가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박민지 선수가 이번 대회 때 또 워낙 또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예선 때 네. 그래서 박민지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게 홍정민 선수가 박민지 선수가 이제 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전혀 이 감정상의 기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한타차 또 타이를 잃었다가 또 한타차 또 앞섰다가 뭐 네. 이런 식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기들을 계속 이어온 끝에 마지막에 이제 박민지 선수를 이기고 네. 이제 디펜딩 챔피언을 떨궜죠.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그거 보고 있다가 바로 이제 뭐 네. 제목을 그냥 홍정민 박민지 잡았다 뭐 이렇게 뽑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박민지 선수도 이제 느꼈겠지만 감정 기복이 없고 자기 플레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골프 선수한테는 얼마나 큰 장점인가를 홍정민 선수가 보여준 경기가 바로 박민지 선수와의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매치 플레이 자체가 사실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 홀마다 경기를 그렇습니다. 대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전에 좀 네. 잘 치면 긴장이 될 법도 한데 그걸 다 이겨내고 사실은 쟁쟁한 선수들을 굉장히 다 떨궈내고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박민지 선수를 이긴 것도 대단했지만 그 다음 8강전에서 그 송가은 선수를 이긴 네. 것도 대단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작년 신인왕하고 신인상 포인트 2위 했던 선수하고 네, 되게 그러니까요. 맞부딪힌 이를 경기잖아요. 갈았겠죠? 그 경기 후에 물어봤어요. 네. 그 홍정민 선수한테 혹시 의식이 됐냐. 작년 신인상 경쟁이 의식이 됐다. 그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홍정민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작년에 이제 송가은 선수랑 그 신인상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끼리의 이제 한 조를 묶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네. 대회 주최 측에서 이제 흥행을 위해서 신인상 포인트 경쟁을 하는 선수들끼리 짓궂다. 한 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1, 2라운드를 치르게 한다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정민 선수도 송가은 선수랑 몇 번 이렇게 한 조에서 쳐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작년 생각도 나고 사실 이제 신인상 포인트 경쟁에서 본인이 좀 밀렸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의식이 안 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좀 네.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18번 홀에서 홍가은 선수는 서드샷을 조금 이제 떨어뜨리는 자리에 놨고 홍정민 선수는 비교적 가까이 붙였기 때문에 네. 정말 네. 홍정민 선수가 한 치의 실수 없이 퍼팅을 성공을 시키면서 송가은 선수를 이기고 또 네. 4강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우승자 인터뷰 때 어떤 선수가 가장 까다로웠냐고 물어봤더니 이미정 선수가 가장 까다로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강에서도 정말 연장을 2번이나 가면서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우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박민지 선수랑 연장 갔어요. 그죠? 그리고 송가은 선수랑 18번 홀까지 꽉 채워서 뛰었죠. 그리고 또 이미정 선수랑 2차 연장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그 결승 가기 직전까지 3게임에서 몇 홀을 뛴 거예요? 벌써 한
60홀 가까이를 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면 아무리 뭐 매치 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그 컨시드도 주고 한다고 하지만 60홀을 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부에서 또 이미정이란 대단한 또 선수, 물론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정 선수 역시 포커페이스란 말이에요. 네. 경기 중에 절대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고 자기 플레이만 정말 따박따박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이미정 선수 벌써 그 KLPGA 투어 우승이 4번이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선수를 상대 쟁쟁한 선수죠. 작년에 신인상 포인트 2위, 아니 신인상이란다. 대상 포인트 2위 한 선수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친 걸로 치면 대상 받은 박민준 선수보다 더 꾸준하게 친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수를 또 그런 큰 대회 4강에서 물리치고 올라갔다는 거는 홍정민 선수가 그만큼의 능력을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정 선수와의 마지막까지 접전도 정말 사실 가장 볼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이미정 선수하고도 사실은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연장 승부에서 얼마만큼 이 샷을 붙일 수 있었느냐. 근데 이미정 선수는 사실은 몸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렸기 때문에 홍정민 선수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미정 선수가 좀 그 대목에서는 이제 그 샷이 좀 흔들렸다. 마지막쯤에. 예, 마지막쯤에 네. 이제 샷이 좀 흔들리면서 특히 이제 연장 두 번째에서는 이미정 선수 샷이 좀 짧으면서 네. 그 그린에 올라오지 못했죠. 네. 사실 그런 부분, 그런 거기에서 이제 사실 승부가 갈렸다고 보는데 뭐 그 차이는 사실 깻잎 한 장 차이, 뭐 백지 한 장 차이, 예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미정 네. 선수도 끝나고 나서 되게 기분 좋은 또 미소를 또 지어 보이면서 이제 네.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대단한 승부였다. 네. 아마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역사상 그 이미정 선수와 홍정민 선수의 그 준결승 경기는 아마 기록에 남을 만한 명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승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홍정민 선수와 이혜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사실 저는 그래도 기세는 이혜원 프로가 어느 정도 좀 끌고 나가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한두 홀에서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래도 이혜원 프로가 이길 것 같은. 기세가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그랬죠. 또 하긴 네.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혜원 프로와 홍정민 프로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혜원 네. 프로는 준결승에서 18번 홀을 경기를 치르지 않고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홍정민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송가은 프로도 18번 홀에서 확 꺾어버렸고 이날도 준결승전에서 어쨌든 18번 홀을 치고 넘어왔잖아요. 그 전날하고 이날 두 번이나 18번 홀을 경험을 하고 네. 이 홀의 특성이 어떻다는 거를 머릿속에다가 정확하게 꿰고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 선수는 체력적으로는 훨씬 홍정민 선수보다 세이브한 상황이었지만, 왜냐하면 오전에 안송이 프로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제 시간에 딱 끝내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밥 먹을 시간도 있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네네. 그럴 시간이 있었지만 홍정민 선수는 연장까지 가가지고 이제 결승에 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8번 홀에서 자기는 경험을 많이 해본 상태에서 이제 쳤다는 게 결정적으로 이혜원 선수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 거가 됐는데, 서드샷 한 장면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네. 아시잖아요. 그 18번 홀의 서드샷을 홍정민 프로는 거의 2m 안 되게 붙였어요. 아, 맞아요. 정말 정말 잘 붙인다 이런 네. 생각. 또박또박 잘 가고 정말 그 다시 백스핀을 걸어서 돌아오는 그런 샷들을 너무나 많이 잘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혜원 프로가 18번 홀에서 티샷을 잘 했어요. 페어웨이에 잘 냈는데 홍정민 프로가 더 좋은 자리에다 냈죠. 네. 그리고 뭐 세컨샷 무난하게 치고 서드샷을 쳤는데, 서드샷이 사실 홍정민 프로는 그건 실패할 수가 없는 그 그린 위치였었고, 네네. 이혜원 프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위치에 이제 공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사실상 승부가 갈린 거죠. 네, 그래서 이혜원 프로도 아마 그 서드샷을 보고 이거는 인정. 내가 물론 17번 홀에서 이혜원 프로가 그거를 동점으로 못 맞힌 건 좀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 만약에 16번 홀에까지 한 홀을 앞서고 있었는데 17번 홀에서 적어도 비기기만 했어도 18번에서 졌더라도 연장을 한번 갈 수 있었는데 17번 홀에서 그거를 이혜원 프로가 홍정민 프로한테 내준 게 조금 결정적인 어떤 장면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냥 거기 18번 홀 가기 전에 두 선수가 동타로 갔을 때 네. 이건 홍정민 선수한테 넘어가는 경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죠.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이혜원 선수가 그래도 2위를 했지만요. 신인상 포인트죠. 예. 신인상 포인트 777.37을 네, 달성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혜원 프로가 그 2위 마다솜 프로하고의 격차를 좀 벌렸죠. 네. 마다솜 프로는 이번 대회에 나왔지만 예선 통과하는 데는 실패를 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혜원 프로가 앞으로 조금 더 독주 체제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독주 체제를 좀 시작하는 어떤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혜원 프로도 빨리 어서 우승 소식을 저도 한참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혜원 프로가 16번 홀까지 한 홀 앞서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혜원 프로 편 우리 내백공 있잖아요. 네. 그 풀 버전 영상을 만들 나가야겠다. 예,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혜원 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 대회 워낙 이혜원 프로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혜원 프로 스스로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많이 성장을 했을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혜원 프로의 우승 소식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계를 보면서 이거 녹화를 살짝 그 부분을 마지막 컷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보내드리겠더라고요. 네. 좀 속상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편집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이혜원 프로도 더 화이팅 하시고. 우승을 차지한 우리 네. 홍정민 선수 이번에 또 우승하셨으니까 홍정민 프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내백공에 또 우리 프로그램도 출연을 해서 나와주시면 네. 너무 좋죠. 본인의 또 숨은 매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또 기대를 또 가져보게 됩니다. 이승도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에 우승과 준우승 모두 올 시즌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골프 이슈다 퀴즈 이벤트. 네. 이번에 사실 대회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정말 맞추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은 4분의 1의 확률이었죠. 네, 맞아요. 좀 늦게 올려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4명 중에 1명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보니까 이혜원 프로 올려주신 분이 꽤 많았었는데 네. 어쨌든 정답은 홍정민 프로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는요 저희가 사인볼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또 이원 체리티. 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스코어 맞추기 그거 재밌었어요, 그죠? 쫄깃쫄깃한 많이 했었는데 이번 대회 그리고 좀 지금 살짝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우리 내백공 출연했던 홍예은 프로가 이번에 출전을 하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이 또 백여은 프로가 또 출전을 하고요. 어머.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작년에 그 레전드죠. 홍란 프로가 은퇴 경기, 공식 은퇴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요? 경기 외적으로 상당히 볼만한 그런 또 선수들이 초청 선수로 많이 나오니까요.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00 사우스 스프링스에서 열리는 이 이원 체리티 오픈 작년에 우승한 지한선수 프로는 3일간 18언더파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몇 언더파로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맞출 거는 타수죠. 네, 타수 맞춰주시면 되고요. 응원하는 댓글 같이 올려주시면요. 또 우리가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전에 또 당연한 것도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좀 걸어볼 텐데요.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한번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먼저 하세요. 마음이 급해졌어. 이번에는요 3일짜리 대회고 날씨가 조금 더워지니까 아마 선수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13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왜요? 13언더는 좀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래요? 이번 대회에서는 15언더파를 잡겠습니다. 15나 13이나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예상한 스코어가 있으니까요.
저희 스코어를 또 참고를 하시고 작년에 또 지한솔 프로 스코어를 참고를 하셔서 한번 타수 맞추기 이벤트에 한번 참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제 10회 이원 체리티 오픈 경기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갤러리도 또 네. 날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경기도 이천이어서 가깝죠. 그렇죠.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갤러리도 많이 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